그렇지. 자, 그럼 이제 스텝 2차 방정식 스텝 2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뭐 많이 봤던 거네.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란 얘긴데 누가를 잘 봐야지. 무엇이 항등식인 것이냐? 노란 거. 그치? 그러니까 냅다 항등식이다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막 K에 대한 항등식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얘는 위에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아. 그지? 방정식이랑 항등식이랑 차이 몰라? 그지? 지금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건 요거. 요 노란 거. 대신 노란 게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너네는 이걸 수학적인 식으로 바꿨어야지. 중근을 가진다가 뭔 뜻인지 알잖아. 판별식이 0이다. 따라서 저거 판별식을 써줘야지.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가 0이다. 이게 바로 중근을 가진다의 뜻이고, 따라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항등식인 대상을 잘 찾아주시고, 됐냐? 그럼 이제 요 식을 정리하시면 되지. 보면 알겠지만 K제곱은 사라지고, 빠르게 정리 가자. 마이너스 2AK니까 마이너스 2A가 K의 계수 하나. 여기 더하기 4도 있네. 그 다음 이제 남은 기타 등등. 여기 A제곱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B 하나 있네.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00 해주시면 끝이네. 됐지? 자, 잘못 본 시리즈 기억하지? 잘못 본 시리즈인데 잘못 본 시리즈가 크게 기본적인 근의 공식은 잘 알고 있는 상태로 막 상수항을 잘못 보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처럼 그냥 근의 공식을 잘못 기억하는 애들도 있었고,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문자 저기 ABC는 잘 봤어. 그런데 근의 공식을 잘못 기억해서 근 하나를 찾은 거야. 맞지? 일단 켤레근 써도 되나 보자. 허근 나왔잖아. ABC가 실수라는 말이 있네. 그러면 일단 두 근은 찾아졌어.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쓸 수 있는데, 근의 공식,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유도할 때 쓰는 게 근의 공식이잖아. 즉 얘네가 만들어지는 근의 공식을 잘못 봤기 때문에 요 잘못 본 근의 공식 버전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아줘야지. 맞지? 됐지?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유도하는 방법은 단순하지. 진짜로 더하고 진짜로 빼는 거 아니야. 즉 저기 잘못 본 근의 공식 근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작성, 뿔마만 따로따로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잘못된 버전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산해 줘야지. 더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면 루트 날라가고 2A분의 2B니까 그냥 A분의 B 나오네. 됐냐? 아니지. A분의 2B지? 어이씨. 분수 덧셈을 이상하게 했어. 이렇게네. 맞냐? 그러니까 저 잘못된 근의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 됐지? 곱합시다. 그 다음 곱해라. 두 근의 곱은 곱하면 밑에가 이제 A제곱, 위에는 이제 합차 공식 쓰면 되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뒤에는 깍대기만 뺏겨질 것이고, 이러면 B제곱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A분의 C네. 이 근의 공식으로 구한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되겠네. 됐지? 따라서 저 근의 공식으로 구한 이 두 근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려면 여기서 써야 돼. 즉 더합시다. 더하면 2가 A분의 2B라는 관계식 하나. 그 다음 곱합시다. 이거 곱하면 저 곱해도 2잖아. 2가 마이너스 A분의 C. 그리고 이렇게 잘못 본 시리즈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ABC 값은 안 구해진다 그랬어. 그냥 관계식이 나올 뿐이야. 문자를 죽일 수 있을 뿐이야. 자, 얘는 그럼 B는 이라고 정리하면 B는 A가 되네. 얘는 C는 이라고 정리하면 C는 마이너스 2A가 되네. 됐냐? 이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완성시켜야지. 즉 B 대신에 A 집어넣고 C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고 이렇게 완성. 됐냐? 그리고 요 A도 나중에 뭐 기말고사 때겠지만 부등식일 때는 이거 A 날릴 때도 막 부호 따줘야 되지. 그치? 맞지? 물론 지금은 어차피 등호라 A가 양수든 음수든 날려버리면 아무 상관없고. 됐지? 따라서 올바른 두 근 구하시면 마이너스 2랑 1이네.
알파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고 요게 베타인가 보다. 됐지? 다음 장. 해야 할 일을 잘 정리하면서 풀어주도록 해야 되겠네. 뭔가 문자도 많고 세팅도 많아.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면서 이제 중근, 구체적으로 그 중근을 알파라고까지 줬으니까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판별식 일단 써줘야 되겠지. 판별식 뭐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따라서 첫 번째 얻어지는 식은 요거. 그 다음 중근 자체를 알파라고도 했기 때문에 집어넣어주자. Q 대신에 P제곱 넣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은 0이다. 따라서 이게 X 마이너스 P 전체 제곱이지. 따라서 지금 중근이 P입니다. 이걸 알파라고 놓은 거네. 됐지? 따라서 두 번째 찾은 식은 P와 알파가 똑같음 찾았고. 이렇게 힌트가 문자도 여러 개, 힌트도 많은 문제 풀 때일수록 막 이렇게 푸는 인간들은 거의 무조건 틀려요. 계산 꼬여가지고. 알겠냐? 정리 잘 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 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가봅시다. 즉, 지금 이건 문제에서 의도한 거 맞지? 요 알파랑 같은 거야, 지금. 문제에서 잡아준 거잖아. 같은 문자겠지. 어쨌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또 차근차근 써주자. 두근의 합이 3분의 2p. 그 다음, 두근의 곱이 3분의 q 마이너스 5p 플러스 3에,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일단 뭐 해줄 수 있냐? p가 알파야. 즉, 일단 여기에서 일단 식이 조금 더 정리는 되겠네. P가 알파라 여기가 3분의 2 알파 이렇게 쓸까? 이렇게 되겠네. 따라 3분의 2 알파 넘겨주면 여기서 좀 더 정리해보면 3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다 라는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도 가지고 왔고. 그 다음 여기서는 또 뭐 할 수 있어? Q도 지금 바꿀 수 있어. Q가 P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P가 또한 알파이기 때문에 자 천천히 바꿔보면 P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3에 3까지 이렇게도 교체가 가능하고 됐냐? 이 상태로 P도 근데 알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이거는 정말 차근차근 잘 해야 돼. 따라서 알파 베타는 이거다. 근데 위에 요 관계식도 있기 때문에 베타까지 딱 소거해주면 드디어 식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겠네.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요거 둘이 곱하면 되지.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제곱. 여기는 그럼 그대로 3도 깔끔하게 날아가네. 찾은 정보들을 잘 정리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넘기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은 0, 2, 1, 3, 1, 이건가? 맞냐? 맞네. 따라서 알파 값이 지금 2분의 3 또는 1 나오는 거 확인. 둘 다 가져가야 되나? 어디서 얘네 좀 어떻게 안 되나?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수 PQ 저런 정보들을 잘 써야지. 일단 여기에서 가볼까? 알파가 2분의 3인 경우에 베타는 몇이 나오나 확인해 봅시다. 알파가 2분의 3이면 약분해 주시면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알파가 1이면 알파에 1 집어넣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아직 이거 갖다가 뭐가 안 되네. 그럼 이제 어디로? 아직 힌트 하나 안 쓴 거. PQ도 서로 다른 두 실수라 그랬어. 그 다음 알파가 실은 P였다. 잊으면 안 돼. 얘가 실은 P기도 해. 따라서 이걸 그럼 P로 바꿔서 저게 지금 P가 2분의 3하고 1이 나온 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 그럼 여기서 Q를 구해보면 알겠네. 여기에서는 그럼 Q가 4분의 9가 나오고 요놈이 요거 안 되네. 여기서 Q도 1 나오네. 맞냐? 서로 다른 두 실수. 오케이. 얘가 폐기. 요거 폐기. 뭐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오. 요거 두 개를. 됐냐? 이렇게 문자가 많은 상태로 힌트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때는 누가
지가 푼 거 안 꼬이나를 물어보는 거라. 말 그대로 안 꼬여야 맞출 수 있고, 였다 풀었다 졌다 풀었다 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게 뭐였지 이러면 이제 절대 못 풉니다. 이런 문제는. 321번도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박혀 있고, 요래 돼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주의한 대로 저기 0 되는 건 따로 빼놔야 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이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n이 1인 경우는 따로 생각해야 되고, n이 1이 아닌 경우랑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n이 1인 경우가 요 F1 조심해야 되네. 쟤는 따로 구해야 되네. 먼저 구할까? 먼저 구하자. 맘대로 해. 나중에 구해도 되고. n에다 1 박아라. 그러면 이렇게 되네. 1차 방정식이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실근의 개수거든. 당연히 1차 방정식은 실근이 1개. 따라서 F1 값은 그냥 1이겠네요. 됐지? 그 다음 이제 n이 1이 아닌 경우, 즉 얘가 살아있는 경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실근 개수 따지려면 판별식을 써줘야 되겠지.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자,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판별식이 3-n이라 이제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는 거지. 3-n,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 개수는 2개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1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저기 기호들 다 찾아주면 되겠네. 얘가 그럼 정리하면 n이 3보다 작다. 즉 n이 3보다 작으면 지금 저대로라면 지금 0, 1, 2가 해당이 되는데, 얘가 지금 조심해야 되지. 얘는 1이야. 이 범위에 있다고 해서 2 하면 안 되지. 이유는 알지. 즉 얘 F0하고 얘네들은 2, 요거도 2 됐냐? 그 다음은 이제 괜찮지. 요거 1일 거고 요거 0이겠네. 됐지? 됐지요? 자, 갑시다. 일단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갖는다. 두 허근을 뭐 이렇게 잡고 푸는 건지, 이렇게 잡고 푸는 건지,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판단들을 잘 해야 돼. 지금은 아마 밑에 보면 판별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아마 저거든 아니면 이렇게든 이런 식을 가지고 밑에 풀어야 되는 문제 같아. 맞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찾아라. 자, 기역부터 갑시다. 기역에서 판별식 쓰면 뭐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네. 자, 이러면 원래대로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실수 범위에서는 이렇게 되지. 즉, 이 등호 조사를 해줘야 돼.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만약에 있다면 기역은 틀리는 거야. 그지? 지금은 어때? 0일 수 있나? 얘가 0이려면 A도 0, B도 0이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둘 다 0일 수는 없지. 맞지? A는 0일 수도 있어. 그러나 B는 절대로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시 0이 불가능해. 이렇게 대소관계가 돼 있잖아. 그지? 따라서 지금은 요거는 완전 불가능이니까 0보다 크기만 한 게 100% 맞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맞네. 다음 니은. 니은 쪽도 판별식을 딱 아니지. 판별식을 딱 씁시다. 오리지널을 써야 되겠네. b제곱 마이너스 12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 되겠는데 요거 있잖아. 자, 어때? 일단 순서 파악은 그래. 부호 파악부터. 그러니까 4b랑 12b가 있는데 항상 얘가 큰 게 아니야. b가 만약에 음수면 이럴 수도 있어. 그지?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차근차근 부호부터 봐야 되고. 근데 a제곱은 0 또는 양수야.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b 양수 맞지? 확정이지. 그렇다면 4b보다 12b가 더 큰 거 맞지? 됐냐? 따라서 지금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 지금은 뭐 요걸 보던가. 뭐 보는 방법은 많죠. 얘가 과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보면 지금 b가 양수인 게 확인됐기 때문에 4b보다 12b가 더 클 거거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지금 뭐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네. 이러면 0보다 작은 거잖아. 맞지? 따라서 니은은 허근이네. 그 다음 디귿도 가봅시다. 자, 디귿 이건 짝수 판별식 써야 되지. 자, 이거 제곱 플러스 4b가 될 거고 이거에 부호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할 필요 없잖아. 끝났는데? 양수야 음수야? 이것도 양수 확정이네. 왜?
일단 제곱이 돼 있으니까 0 또는 양수. 그런데 안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4b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건 여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 절대로 0은 불가능이라 이거 양수 확정. b는 방금 전에 양수인 거 찾았잖아. 그럼 이거 양수 맞잖아. 되냐? 이렇게 부등식 성질을 잘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됐지? 됐지? 그 다음 323번. 자, 얘는 절대값 빨리 풀 수 있는 형태 맞지? 범위 안 나눠도 되지? 그치? 2 아니면 마이너스 2로 빨리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절대값 정의대로 원점과 떨어진 거리. 따라서 얘는 일단 푸는 것 자체야 뭐 그냥 절대값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제거하고 풀면 되겠네. 3a 플러스 1이 2다. 아니면 마이너스 2다 두 개로 놓고 풀면 되는 거 맞지? 플러스 3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다. 해줘야 되는 건 한근을 a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x에 a 넣으세요 라는 소리라 x에다가 a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 됐냐? 집어넣은 이후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x에 a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중근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러면 a 값은 1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도 이걸 잘 정리해보면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끝. 됐냐? 됐지? 자, 324번 잘 보도록 하여라. 절대값이 두 개 붙어 있을 때가 이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되고, 그래서 또 방학 때 알려줬던 게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래프 숙련도를 올려서 시험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했지. 일단 절대값 푸는 걸로 해봅시다. 이거 절대값이지. 말 안 해도 이제 되죠. 즉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절대값이 두 개 확인되는 건 맞아. 2에 이렇게. 됐지? 되냐? 따라서 절대값을 이제 뺏겨야 되는데 이대로 뺏겨도 되고 뺏길 건데 보기 좋게 좀 이렇게 넘겨주고 뺏겨도 되고 그건 뭐 자유롭게 하시되 계산이나 틀리지 않게 조심. 자, 저러면 절대값 범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줘야 돼?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0인 거를 잘 보면서 그걸 경계선으로 해서 세 영역으로 범위를 나눠야 되지. 따라서 이제부터 또 마찬가지로 정리 정도는 잘해야지.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뭐 아무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대충 눈대중으로 확인해 가면서 부호 파악해. 둘 다 음수다. 맞지? 1번 영역에서는 두 놈 다 음수지. 따라서 절대값 뺏길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럼 여긴 반대로 플러스가 되겠고 2를 괄호 안에 분배해주면 플러스 2에 자, 이렇게 되면 x제곱은 5가 나오기 때문에 x값이 뿔마 루트 5인데 당연히 지금 요 범위를 본다면 마이너스 루트 5겠네요. 자, 하나 찾았다. 됐지? 그 다음 2번 영역 갑시다. 2번 영역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등호 여기다 붙이자.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자, 그럼 요 범위면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그치? 음수, 양수야. 그치? 자, 확인. 자, 그럼 앞에 거는 부호가 바뀌고 요거는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것도 또 잘해야 되겠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일단 실근은 있나 빠르게 눈으로 판별식 확인해보면 실근 있어. 그럼 범위도 나와 있겠다. 이건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겠네. 자, 근해 공식 빠르게 써줍시다. 몇이야? 4. 13? 13. 루트 13. 대충 몇 점 몇? 3점 거시기. 찾아라.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있냐? 일단 더하기면 안 되죠. 5점 어쩌고 되니까. 빼기면 되나? 2 빼기 3점 거시기는? 마이너스 1점,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이런 것도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 차라리. 마이너스 1점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지.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2번은 폐기 처분. 해가 없음.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등호를 여기다 붙입시다.
자, 이건 드디어 이제 다 플러스로 뺏겨지는 부분이야. 그대로 날리면 되니까 계산하자. 자, x랑 또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네. 이러면 x가 뿔마 3인데 지금 범위상 3이겠네. 정답 2개. 됐냐? 다음.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숙련도는 지금 1학년 때 이차함수랑 직선 수준이면 당연히 그냥 이차함수랑 직선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절대값 붙던 뭐가 붙던 지금 잘 마스터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도 아니지. 2학기 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배우기 전 겨울방학 들어가면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거고 그 다음은 3차함수, 4차함수를 미분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전에 아직 배운 거 뭣도 없을 이 상황에 딱 마스터 해놔. 나중 가서 직선 2차함수 다시 그러지 말고. 됐지? 더 어려운 그래프 배우기 전에 지금 연습 잘 해놓으라고. 어쨌든 따라서 얘를 그리려면 그러니까 절대값 2개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용하려면 얘네들이는 지금 이렇게 떼놓으면 안 되고 한쪽에 잘 놔둬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기 위해 가장 괜찮은 세팅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랑 저기 2의 절대값 x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지. 따라서 방학 때 했던 게 요거 그리는 걸 알려줬잖아. 얘야 뭐 그냥 그리면 되고. 됐냐? 자,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절대값 2개 붙는 거 그리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 연습을 해. 얘네 지까지 것들이 그려져 봤자 직선이야. 점만 잘 찾으면 돼. 그지?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1과 0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애들이니까 경계선만 잘 나눠주십시오. 마이너스 1하고 0. 그리고 집어넣어줘라. 나 써줄게. x야 여기가 지금. 자, 다음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넣어라. 몇이야? 여긴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절대값 때문에 1이고 근데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여기 값은 마이너스 2네. 여기가 마이너스 2겠네. 0 집어넣으면 몇이냐? 0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여기 0 들어가면 2네요. 그러니까 간격이 1이니까 적당히 좀 높게. 여기쯤. 여기가 2층. 따라서 그 사이에 그려질 저 하얀 놈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당연히. 지까지 있게 직선인데 뭐. 됐지. 그 다음 여기 양 사이드.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계산하기도 쉬운 게 이게 0보다 큰 쪽이잖아. 뭐 한 1억 집어넣어 봐. 여기 둘 다 양수야 당연히. 됐어? 따라서 이쪽에서 그려지는 저 하얀색 그래프 관계식은 둘 다 양수인 경우니까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x라 y는 2네 그냥. 그냥 y는 2라는 직선이네 여기. 됐냐? 그럼 알겠지만 이쪽은 반대로 부호가 다 음수인 경우라 얘 부호 바뀐 걸 거라고. 이런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여긴 보나마나 y는 마이너스 2겠지. 다 그렸다. 하얀 거 다 그렸고. 이제 2차 함수 그리러 가자. 2차 함수도. 이거 뭐야? 축이 y축이고 y절편 마이너스 7이네. 그러니까 지금 x축은 안 x축, y축은 안 그렸지만 적당히 감은 잡아놔. 얘가 y축이야, 지금. 여기가 y축이야, 여기가 y축이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7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하 2층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한참 밑에쯤에 있겠네. 맞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확정이야. 여기서 만나겠네. 여기가 과연 여기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 경계선에 마이너스 1 값을 집어넣어 보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넣어봐. 몇이야? 마이너스 6이야. 따라서 요 라인에서 이 참수는 여기가 지하 2층인데 지하 6층 지나간대. 이렇게 마이너스 6층 지나간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겠네. 따라서 그림으로 빠르게 근 두 개인 거 확인. 여기도 금방 찾을 수 있지. 여긴 당연히 얘가 2가 되는 지점이라 x제곱이 9일 것이고 그림상 여기는 3이겠네.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라 x제곱은 5가 될 거고 그림상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겠네. 이러면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선 그래서 해가 없지 교점이 없어. 됐냐? 자, 50 이하의 소수. 자연수보다도 더 작은 단위야. 그치? 막 셀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돼 있네.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써겠지. 판별식까지 쓰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근데 뒤에 문장을 더 읽어봐. 허근인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수라고 언급해줬다는 얘기는 세팅을 하란 얘기야. 그지? 지금은 이제 복소수 때 하던 것처럼 허근을 구체적으로 모양을 잡을 때가 된 거네. 이러면 다른 허근 베타는 뭐 켤레복소수일 테니까 이렇게 잡힐 것이며, 여기에 지금 A, B는 정수가 걸려 있는 거지. P랑 Q는 소수고 50 이하에. 됐냐? 그럼 일단 여기에서 A랑 B랑 저기 P랑 Q랑 어떻게든 식을 연결하려면 근계수밖에 없죠. 두근의 합 씁시다. 두근의 합 바로 더해. 2A.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다. 그 다음 두근의 곱. 이거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이거는 Q다라고 내 손에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지금 항상 주목해야 될 거는 정수도 수책에서 작은 단위긴 해. 셀 수 있는. 그지?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저기 소수야. 그러니까 지금은 소수에 좀 더 집중해서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잠깐 소수야 그러면 저렇게 되겠구나를 발견하면 푸는 거고, 발견 못하면 이제 이상한 짓만 하다가 식 꼬이는 거고. 그래. 뭐야? 찾아봐. 찾은 거 없냐? 야, 소수가 뭐냐? 약수가 1하고 나밖에 없는 거. 다시 얘 좀 봐봐. 여기서 A랑 P가 나오잖아. A는 몇? A는 마이너스 1, P는 2. 됐냐? 소수가 인수가 1과, 소수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근데, 여기 유관상 2가 이미 곱해져 있지. 그럼 이 상황에서 A가 막, 다른 숫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일단 양수는 돼야 되잖아. 소수 당연히 지금 양수다. 양수니까 A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건 확정인데, 그게 이제 몇이냐가 중요한데, 막 마이너스 3 이러면 소수냐고. 아니지. P가 소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A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P는 2까지가 확정입니다. 됐지? 소수는 이런 식으로 힌트가 그냥 갑자기 팍 하고 나와버리니까, 소수로 힌트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돼. 그 예시로 막 2차 방정식 문제에서 막 이래놓고 얘가 소수예요 이런 문제 있었잖아. 이런 문제 풀 때 소수야? 그럼 얘가 1이거나 아니면 얘가 1이겠네 이런 식으로 소수 특징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었고 앞에서도. 맞아? 소수의 특징을 제발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짝에서 A랑 P랑 발견을 못하면 이제 안 풀려. 됐지? 요게 확정이 납니다. 따라서 P는 이미 구했으니까 P는 잘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Q가 뭐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딱 Q는 1 더하기, 지우고 쓸게.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또 식이 있나? 그러면서 계속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도 확인해. 소수 걸려있고 50 이하야. P 더하기 Q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값이 여러 개 있나 봐. 근데 P는 여러 개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Q가 여러 개 있나 봐. 찾으란 얘기잖아. 맞아? 찾자. B도 정수야. 얘는 소수고.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좋겠지. 뭐 작은 거부터 갈까? 소수 작은 거 2. 그러면서 B가 정수기 때문에 반드시 제곱수가 나와야 돼. 지금처럼. 되네. 문제 없네. 됐냐? 뭐 예를 들어 소수가 이제 Q가 만약에 3이야. 이러면 이제 이건 안 되지. 이러면 B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B가 정수로 걸려 있으면 이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이미 일단 제일 작은 최소값은 구했어. Q가 가장 작은 값이 2일 때는. 그럼 이제 최대 찾아야 되겠네. 올라가? 아니지, 저기 50부터 내려갑시다. 50 이하잖아. 그지? 50 이하니까 50 이하 소수 큰 거 누구야? 소수는 일단 처음에 2 빼곤 다 홀수니까. 그지? 49. 안 돼. 49면 7로 되지. 47. 그리고 빠르게 확인. 제곱수 나와? 안 나오지. B. 그 다음 45 안 되고 43.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B 제곱 돼 안 돼? 안 돼. 41. 돼 안 돼? 안 돼. 39는 소수가 아니고 37. 돼 안 돼?
된다. 얘다. 요게 B제곱이 36이라서 되네. 따라서 Q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37이네. 합의 최소값 4, 최대값은 39가 되겠어. 되냐? 요게 이제 마플 교과서에서 148쪽에서 내가 한번 언급해 줬는데 겨울방학 때는 내가 증명을 직접 해주진 않았어. 근데 이제는 해줄 때가 됐지. 요게 이제 마플 기준 148쪽에 밑에 괄호 2번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개수가 역순인. 따라서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 가끔씩 나왔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기, 시간 절약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여주도록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기말고사에도 연결됩니다. 왜냐면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기말 때도 놓칠 거야. 자려면 자, 안 깨워 이제.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결론부터 써주면 만약 개수가 지금 완벽하게 A, B, C가 아니라 역순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이놈의 두 근은 이렇게 잡힌다라는 내용이야. 됐냐? 자,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지. 왜냐? 이거를 빠르게 이렇게 그렇지 이런 건 이제 암기가 맞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안 외우고 그냥 직접 풀려면 지금 보여주는 과정을 그대로 문제 풀 때마다 하면 되거든. 하고 싶으면 해. 말리지 않을게. 자, 까봅시다. 그러니까 이 기본 세팅으로 두근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다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찾아줄 수 있겠지. 저렇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두 근인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고 요 ABC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보기 위해 통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뭐 이제 번분수 아니까 그냥 쭉쭉 쓰자. A분의 C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거 분의 요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A는 약분이 될 거고 요렇게 되겠네. 됐지? 자,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를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근의 합이 이거인 2차 방정식의 1차항 계수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곱은 곱해야지. 알파 베타분의 1 그럼 이건 그냥 얘 뒤집으면 되지. C분의 A네. 따라서 상수항은 C분의 A겠네. 그리고 언제나 이거 알죠? 항상 이렇게 역으로 2차 방정식을 세울 때는 항상 최고차항 계수를 원래는 놔줘야 돼. 물론 지금은 이제 날릴 거야. 꺼져 한 다음에. 는 0 형태니까. 꺼져 한 다음에 양변에 C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 얘가 저 A, B, C랑 관계를 위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면 역순인 거 나왔지. 됐냐?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실 분들은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도 즉 3차 방정식은 이제 개수가 A, B, C, D지.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3차에서도 만약에 개수가 D, C, B, A 역순이면 세 근이 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로 바뀌어요. 됐냐? 됐지? 그래서 요거는 내신용으로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원래 했던 건데 그 네모 박스로 바꾸는 기술은 기억해?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놓고 막 이런 거 근 찾는 거 있었잖아. 맞지? 이거에 뭐 두 근의 합, 곱 뭐 이런 거, 그치?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알려준 게 이거에 뭐 지금은 합을 할까?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관계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한 3 정도 써놓읍시다. 뭐 하나는 주어지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첫 번째 정석 방법은 저 fx 관계식, 즉 저 방정식. 그거 안 써도 되지? 이거 당연히 지금 방정식 쓴 겁니다. 함수 쓴 거 아니라. 어쨌든 원래는 방정식을 세워버리는 거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딱 세워주고 최고 참계수는 언급이 없으면 미지수 놔줘야 되고
그 다음 3x 더하기 1은 여기에 x에다가 3x 더하기 1을 넣으라는 소리라. 여기에서 집어넣은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구한, 이게 원래 가장 기본적인 정석 방법이지. 이렇게 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근을 쓰면 3x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기 때문에 얘를 x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맞아? 근데 이것을 좀 빠르게 하는 걸 알려준 게 내가 그 초등학교 때처럼 표현만 바꾸라 그랬지. x라는 문자를 쓰기 전에 님들 초딩 때 썼던 게 뭐야? 네모. 즉 여기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x만 잠깐 님들 평화로웠던 시절인 초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초등학교의 네모로만 바꾸라 그랬지. 그렇다면 이 힌트는 네모 안에 3x 플러스 1을 넣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여기다 3x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얘고 여기가 이제 그대로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놈의 근 형태를 좀 더 빠른 단계에서 찾을 수가 있지. 밑에 보면 알겠지만 똑같아. 됐냐?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 나머지 현근이가 당연히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겠지. 따라서 더해를 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하시면 되고 그 안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답이 나오고. 됐냐?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이 기술이 잘 되어 있다면 실은 이 문제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이미 답은 3번 하고 나왔어. 약간의 변화구가 던져져 있어. 일단 기본적인 2차 함수 세팅, 2차 방정식 세팅에 두근 잡혀 있어. 밑에 모양을 보면 알겠지. 개수가 역순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도 뭐가 모양이 바뀌어 있거든. 방금 내가 설명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 보여?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거를 이 2차 방정식, 이놈의 두 근이 이의 요 세팅대로라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거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럼 방금 말한 대로 얘를 잠깐만 내가 fx는 0이라고 세팅을 한다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인 거거든. 그럼 요 밑에 식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맞지? 됐어? 그럼 따라서 아까처럼 네모 박스를 써준다면 x-2가 지금 알파분의 1 또는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3번 하고 끝나는 거. 됐지? 327번 갑시다. 자, 얘도 내신에서 아주 즐겨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뭐 돌아가면서 학교별로 한 번은 요 학교에서 나왔다가 한 번은 저 학교에서 나왔다가 뭐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 여기서 사용할 기술은 요겁니다. 자네들 만약에 요런 식이 두 개가 있어. 0.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두 식이 성립한다면서 식 두 개가 주어져 있어. 이거 하나로 합칠 줄 알지?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구나 라고 이렇게 합체하는 거 문제 없지? 그러니까 거꾸로는 되잖아. 우리 집어넣는 거에서 거꾸로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집어넣는 거잖아. 반대로 오는 게 이거지. 됐냐? 요 기술을 좀 써줄 수 있겠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노멀 할 때는 이제 이거를 진짜로 집어넣어서 곱셈 공식처럼 풀어가지고 쓰는 방법이랑 다 하긴 했는데 이제는 실전형으로 풀도록 할 거야.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내 손에 딱 쥐어지는 상태지.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렇게 2차 방정식은 따로 나와 있고 fx는 이렇게 새롭게 잡혀 있을 때도 제발 조심해라. 갑자기 이러면서 얘가 a는 마이너스 2 그러지 말고. 됐냐? 됐지? 하여간 지금은 fx는 또 별개로 새롭게 잡혀 있고 이런 관계식이 있어. 그래서 뭐 집어넣어서 풀면 얘도 이제 차수가 차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풀고 아예 안 할게. 그냥 아예 안 보여. 그냥 지금 까먹은 상태로 있어. 지금 실전에서는 저렇게 풀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차수가 낮아서 그렇지 이거 잠시 후에 뒤에 367번하고 연계할 건데 여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풀면 쥐올라 오래 걸릴 거야. 따라서 그냥 실전형으로 빨리 풀도록 하겠어. 즉 얘네들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그 기술을 써야 돼. 그럼 아까처럼 그 기술을 쓰려면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예시 들어준 거 이게 한쪽은 알파 로만식이 있어야 되고 한쪽은 베타 로만식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둘이 합쳐서 아까처럼 이거의 두근이구나를 시전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치?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구나. 이걸 이래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보면 알파 베타가 막 섞여 있거든. 맞냐? 섞여 있지. 맞춰주는 작업부터 하자고. 즉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여기 놔두는 게 낫겠지. 그냥 알파하고 이쁘게 한 문자 들어가 있으니까. 베타를 바꾸자. 그럼 선택지가 두 개야. 저쪽에서 베타는 2-알파로 바꿀 수도 있고 이쪽에서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도 바꿀 수는 있어. 뭐가 더 좋아? 당연히 이게 더 좋아요. 이걸로 바꾸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고 맞냐? 이러면 이게 이제 알파를 분수식을 풀 수는 없으니까 이런 넘겨주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여기가 3차식이 되지. 2차식에 알파 한 번 더 곱하면 3차식 될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으로 올라가. 맞냐?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 기술로 어떻게 풀면 마찬가지. 답이 나와 안 되진 않아. 근데 차수를 높일 필요는 없어. 됐냐?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바꾸게 되면 차수가 올라갈 거야. 그냥 이걸로 바꾸는 게 낫겠지. 됐냐? 즉 이거 말고 요걸로 바꿔봅시다. 따라서 F 알파는 2베타니까 여기다 2 곱하면 4-2알파 이렇게 알파로 딱 이쁘게 됐지? 됐지? 그럼 얘도 알파도 당연히 알파로 바꾸면 2-베타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겠네. 는 4-2베타. 됐냐? 참고로 말하자면 이건 당연히 지금 방정식을 쓴 거다. 방정식으로 쓴 거야. 뭐 F알파가 1참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쓸 수 있겠네. 따라서 이 둘은 그럼 합체해주면 다음 방정식 fx는 4-2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합체할 수 있게 되지. 됐냐? 다시 한번 이거 방정식이다. 선생님 fx가 직선인가요? 뭔 소리야? 방정식이고 fx는 좀 따가 적어 넣어야지. 좀 따가가 아니라 이제 넣어야지. 넣읍시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끝. fx에다가 저기 설정되어 있는 fx를 잘 집어넣어 줍시다. 따라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하면서 문제가 끝나게 되네. 자, 한쪽으로 위에다 쓸게. 한쪽으로 잘 넘겨줍시다. 그러면 a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됐나?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요거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끝나겠네. 됐냐? 됐지? 됐지? 이렇게 매끄럽게 한 문자로 바꿔서 요 기술로 고쳐서 쓰는 걸로 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시험 때 즐겨 나오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안 풀게 되면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돼서 곤란해요. 써놔. 여기로 가보자. 자, 일단 얘도 일단 저기 복소수에서도 한창 했으니 여기에선 이제 쫘라라락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제 걔잖아. 그 세제곱 공식 맞냐? 따라서 지금 한번 해볼까? 저 노란 박스 안에서 자네들이 다음 것들이 물 흐르듯이 나오냐? 세제곱이 1일 거고 베타도 세제곱이 1일 거고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야. 벌써 복소수에서도 몇 번을 했냐? 그지? 그리고 이 기술은 그대로 기말고사에서는 오메가 바로 바뀌어서 똑같이 또 쓰잖아. 한 학기 내내 쓸 기술인데 이걸 연습을 안 한다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또 당연히 두근의 합, 두근의 곱까지 딱딱 다 쓸 수 있지.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둘이 허근이면 아마 지금은 필요 없겠지만 이게 서로 허근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일 거라고. 그치? 지금은 뭐 켤레복소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됐냐? 이거 가지고 가자.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처럼 이런 식이 나와 있잖아. 그치? 고쳐야지. 일단 첫 번째, 요 5제곱부터 어떻게 하자.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5제곱은 제곱과 같겠네. 맞냐? 따라서 하나씩 바꿔봅시다. 알파 5제곱은 우리가 알파 제곱으로 변환할 수 있어. 맞지? 얘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 그래도 아직이야. 싫어. 왜냐? 여기는 한 문자로 이렇게 해야 방정식이 이쁘게 나올 거야. 따라서 요 알파 제곱 좀 어떻게 차수 좀 못 내리나? 그럼 차수 낮추기 할 때 쓸 수 있는 요식 이용하면 되겠네. 쟤를 이용해서 여기 알파랑 1이랑 이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까지는 변환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현재 이렇게까지 여기가 된 거지. 근데 아직도 실ong. 왜? 이거 한 문자가 좋아. 바꿀 수 있잖아. 또 뭘로 바꾸면 돼? 재료는 이 안에 다 있어. 요거로 바꾸면 되지? 저기에서 알파를 넘기게 되면 맞냐? 됐냐? 따라서 일단 여기 알파 5제곱은 결국은 베타로 확 다운시킬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한 문자로 완성은 된다. 아직 모양이 이쁘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3차식으로 올라가. 물론 3차 방정식 넘어가서 3차 방정식 근계수까지 땡겨와가지고 풀면 풀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게. 따라서 여기는 2차식으로 만들기 위해 베타는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럼 F 베타는 3 플러스 베타분의 1. 자, 또 문제가 생겼어. 이 분수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처리해봐. 베타분의 1 어떻게 바꿀까? 일단 그렇지. 여기서 베타를 넘어가면 알파로 바뀌어. 자, 근데 이런 갑자기 또 어긋났어. 원래 하나로 통일해야 되잖아. 알파 좀 베타로. 다시 이거. 알파는 다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거든. 다 했다. 따라서 결론 F 베타는 2 마이너스 베타 변환. 자, 완전 똑같이 생긴 거 맞지? 문자만 다르고. 그러니까 뭐 결과는 똑같을 거라 뭐 두 번 계산할 필요는 없지. 여기까지 잘 변환했으면 끝났네. 따라서 이제 합치합시다. 즉 방정식 fx는 2-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해주시고 fx에 다시 아까처럼 했던 거 잘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 문제 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결과도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계수 관계로 b 마이너스 2고 저기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끝. 됐지? 자, 두 실근의 차가 3 이상.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즉 절대값 처리로 해주자.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아라.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두근의 합은 5로 숫자로 나오고 두근의 곱은 a분의 a 플러스 4네. 이렇게 쓰는 게 나을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1 플러스 a분의 4로 쓰는 게 나을지는 추후의 식을 보고 잘 결정하도록 하고 어차피 빼기 있고 더하기 곱하기 있으면 그 제곱 들어간 공식을 써야 될 거야. 그럼 요거 부등식을 처리해야 되는데 부등식 때 얘기했지만 부등식은 항상 부호를 조심해 줘야 돼. 제곱할 때 특히. 지금은 괜찮아. 양수. 맞냐? 양쪽 다 양수 범위야. 맞아? 지금은 그럼 제곱해줘도 괜찮겠네. 됐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으로 잘 변환해 주도록 합시다. 이러면 몇이야? 2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분의 16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21만, 그러니까 약간 분수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잘 계산. 따라서 여기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끝이겠네. 21 마이너스 a분의 16이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분의 16은 작거나 같다. 12. 이러면 12분의 16. a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지금도 a가 양의 실수, 확정이라 걱정 없이 막 마치 등식처럼 한 거야. 원래 부등식은 항상 부호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됐지? 다음 329번. 이런 것도 은근히 뭔가 기준을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정확하게 기준을 안 잡고 막 어중이 떠중이처럼 풀면 딱 틀리기 좋은 문제야. 이것도. 그치?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근데 위에 옆에 보면 편례 복소수도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니까 일단 이거 허근인지 한번 확인은 해봅시다. 근데 판별식 써보면 바로 허근인 거는 금방 나오지. 허근이 맞네. 됐냐? 허근이란 얘기는 두 근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네들이 서로 편례 복소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알파 바로 써도 되고 베타 바로 써도 되고 그대로 알파 베타라고 써도 되고 방법이 많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너네들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서. 됐냐? 뭐 예를 들면 이 짝대기 표현을 안 써야지 라는 방향성을 잡고 싶다면 그럼 베타 바를 알파로 알파 바를 베타로 잘 바꾸시고. 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켤레복소수 표현을 다 없애야지 라고 그렇게 기준을 딱 잡았으면 그럼 그렇게 딱 하고 그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당연히 알파 베타에 대한 힌트는 저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구하면 되고 곱셈 공식 쓰고. 됐냐? 아니면 만약 내가 뭐 예를 들어 베타를 다 죽여야지 알파로만 해야지 라고 본인이 기준을 잡았다면 그럼 그 사람은 베타 바는 알파로 베타 제곱을 알파 바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본인이 만약에 알파로만 하기로 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이거는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는 거겠네. 그럼 그 사람은 두근의 합도 알파랑 알파 바로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5라고 하면 되잖아. 맞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계산이 꼬이지. 그래서 딱 방향성을 하나만 딱 잘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계산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됐지? 다음 0이 아닌 세실수 나와 있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P 알파 베타가 Q 됐고 그 다음 요거의 두근은 3알파 3베타야. 자 그럼 두근의 합 바로 쓰자. 얘가 마이너스 Q 두근의 곱이 9알파 베타지. 요게 R 이렇게 나오겠네. 그냥 잘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 문제니까 뭐 잘 하시고요.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9Q는 R 됐냐? 아닌가? 이것도 해줘야 되나? 왜냐면 분명 문자는 3개인데 등식은 2개밖에 없거든. 그러나 구하라는 게 분수로 저렇게 돼 있으면 구할 필요 없지. 집어넣으면 되지. 이것도 또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기준 잘 잡아서 넣어. 뭐 예를 들어 이걸 딱 보면서 Q로 통일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Q로 잘 통일하고 3분의 Q 그럼 얘는 R은 9분의 Q 그래서 R분의 P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9Q 분의 3분의 Q니까 이게 1분의 9Q라고 생각하면 27Q분의 Q니까 정답은 27분의 1 됐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저기에 Q가 없네 연립해야지 그리고 요거 여기다 쏙 하고 Q 대신에 집어넣을 거면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본인이 푸는 방식은 네가 결정하는 거고 네가 맞게 그 풀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됐지? 자,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줬네. 왠지 복소수 느낌이 나는데 판별식을 써보시면 허근인 거 확인되지. 아, 따라서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지금은 이런 세팅이 좋아 보이네. 그치? 왜? 여기 켤레 복소수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지금은 알파, 베타보단 그냥 저렇게 하는 게 낫겠네. 허근이니까. 따라서 이러면 이제 두 근의 합 2, 두 근의 곱은 3 써주면 되고 Z 더하기 Z 바를 하래. 자, 이건 뭐 복소수 때 했죠. Z 바 그냥 이대로 각각 따로따로 켤레 복소수 취하면 되지. 이거랑 이거랑 더하란 소리네. 따라서 이렇게까지 잘 세팅 및 정리가 끝났다면 푸는 거는 문제 없을 겁니다. 됐냐? 통분해서 곱셈 공식으로 다 나오지. 곱셈 공식도 안 가겠네. 아, 가는구나. 아닌가? 안 가나? 제곱 안 나오잖아. 그냥 나오네. 됐냐? 됐지? 뭐 혼자 뭔 소리 하나 싶냐? 그냥 저 딱히 곱셈 공식도 안 써도 그냥 다 나오겠네. 통분해버리면 얘랑 곱하니까 2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얘랑 곱하면 플러스 2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바라 그냥 곱하기랑 더하기랑만 나오네. 뭐 제곱이 안 나오네. 됐지? 자, 양의 실수 K고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가지고 썼는데 자 이것도 마플에서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저렇게 절대값 표현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제곱해서 보통 구하지. 제곱해서 많이 쓰지. 되냐? 그러나 어쨌든 루트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절대값도 마찬가지고
여기 부호 파악은 하고 가라. 부호 파악은 하고 가라. 따라서 부호 파악 좀 한번 해봅시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3K야. 두근의 곱 6K야. 그리고 K는 양수라고 돼 있어. 부호 파악해봐. 곱하니까 플러스고 더하니까 음수면 이거 두 놈 다 음수네. 둘 다 음수지. 따라서 조심해줘야 되겠네. 뭐 어쨌든 해봅시다. 다행히 루트는 아니니까 그래도 절대값이니까 양변 제곱합시다. 즉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제대로 쓴다면 9. 자 그러면 알파가 음수지만 어쨌든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알파 제곱이라 써도 괜찮고 요거 루트 아니잖아. 즉 음수여도 절대값은 이렇게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 여기도 베타 제곱까지 괜찮고 됐냐? 그리고 이제 바로 집어넣어 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절대값 처리가 됐고 여기가 중요한데 다행인 게 여기는 결국은 양수가 들어오거든. 맞아? 양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값은 부호 변화 없이 그대로 바뀌겠네. 그럼 몇이야? 12K 플러스 베타 제곱은 9다. 그리고 당연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으로 바로 써도 되죠. 이거 제곱 마이너스 12K냐? 이렇게 등식 완성이네. 되냐? 자 일단 끝까지 가볼게. 따라서 9K 제곱 마이너스 24K 마이너스 9가 0이고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은 0 3, 1, 1, 3 이렇게인가? 따라서 K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양수라 그랬지? 그러면 K는 3. 됐나? 자 그럼 이제 알파 베타 구하러 가보자. 여기 끝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 잘 대답할 준비해봐. 자 일단 저기 방정식에 다시 집어넣어 보면 18은 0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3, 6, 18이니까 이렇게 돼서 두 근이 나오긴 나와.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가 만약에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라고 했으면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면 개수가 다르거든. 붙어있는 게. 따라서 알파 베타를 정확히 정해야 되겠네.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일까? 이게 누굴까? 알파. 왜? 여기 처음 힌트 요거 보면 되지, 그치? 저렇게 빼가지고 3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큰 놈이 알파인가 보네. 얘가 베타겠네. 됐지? 됐죠? 자, 얘도 뭐 어렵다기보단 그냥 계산이 좀 그래 보이는데 잘 계산해 봅시다. 일단 저 맨 앞에 있는 한근 저렇게 생긴 거 저거 실수화 시켜주는 건 괜찮지요? 실수화 한번 때려줘야지. 실수화는 내가 빠르게 할게. 얘를 실수화 시키시면 4분의 3 1 플러스 루트 3i 뭐 이런 식으로 뭐 전개한 형태일 수도 있고. 됐냐? 실수화는 뭐 빨리 했어요. 자 그럼 편렉은 어쨌든 허근이잖아. 편렉은 써도 되나? A, B에 실수 걸려있나? 걸려있어. 오케이. 그럼 남은 한근은 이렇게 잡히는 것까지 이렇게 잡히는 것까지 문제 없지.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A, B까지 금방 구할 수 있지. 자, 두근의 합 뭐야? 더해라. 그럼 뒤에 허수 부분 지워질 거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6. 그럼 2분의 3. 두근의 합은 2분의 3.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확인. B 값은 곱해라. 곱하면 16분의 9 곱하기 괄호 안에선 합차 공식 써주면 되니까 몇이니? 4분의 9네요. 따라서 B 값은 4분의 9. 문제 없지? 됐냐? 그냥 계속 계산이네. 됐어? 그럼 A, B 구했으니까 얘도 계산하고 얘도 직접 계산해서 그냥 계산 문제가 되겠네요. 됐냐? 됐지? 됐지? 자연수 걸려있으니까 또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조금은 하시고 그 다음 한 근을 정수로 줬기 때문에 근 세팅도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어쨌든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는 정수 뭐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안 되지 않겠지. 그런데 수학에서는 알파벳들이 다 의미 있게 쓰여.
t라는 거 미지수로 많이 쓰이고 나중에 시각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수학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 좀 웬만하면 그런 규칙들을 따라 하십시오. 됐냐? 정수니까 한근을 n이라고 잡아줄게.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됐지? 보기 좋게. n은 정수, 알파는 정체불. 허근은 아니겠지 당연히. 허근은 한 개는 안 나와. 무조건 나오면 같이 나오지. 실근은 맞을 거야. 다만 뭔지 몰라. 자, 그럼 가자. 두근의 합 2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루트 2k 마이너스 3. 자, 잘 대처해봐. 뭘 해줘야 될까? 할 건 다 했거든. 두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어쨌든 저기서 뭘 한다면 뭐 연립을 한다던가 문자 하나는 죽이거나 그럴 수가 있어. 누구 죽일까? 당연히 가장 범위가 넓게 잡혀 있는 놈을 없애야 될 거야. 그지? K는 자연수고 N은 정수고 알파는 실수잖아. 알파를 죽여야지. 알파를 죽여야지. 그래야 그나마 좀 뭐 대입이라도 한다던가 그런 각을 보겠지. 따라서 여기에서 알파를 죽이도록 합시다. 알파를 죽이자. 2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n이라고 바꿔서 이따가 넣읍시다. 자, 그러면 n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n은 루트 2k 빼기 3.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의 범위 n은 정수, k는 자연수야. 실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딱 보이냐? 보여야 되는데 이 n 플러스 n 루트 아마 일단 자네들처럼 만약에 여기까지 했다 치면 자네들 생각대로 그냥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겠지.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나 어쩌라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다시 이 설명했을 대로 돌아가야 되겠네. 복소수 때 했던 거. 자, x, y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알 수,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한 두어 개 나오겠지. 맞아? 왜? x는 2, y는 3 할 수 없지. 왜? 조건이 없어. x가 3i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항등, 상등이라 그러지. 복소수 상등을 쓰려면 딴 데는 i가 없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 이거 설명하면서 자네들 중학교 때 예시도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 플러스 b 루트 5가 대신 이제 무리수는 뭐 루트 5면 루트 5로 고정해줘야 조금 비유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해놓고 a는 3, b는 2 가능해? 불가능해? 당연히 불가능하지. 왜? a가 2 루트 5고 b가 막 이렇게 나오게 잘 조작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a와 b의 루트 없다라는 조건이 걸린다면 그럼 할 수 있지. 맞지? 이게 상등을 하는 원리잖아. 맞아? 다시 위에 씹어. 아직도 할 게 없어 보여? 이 문제 K 자연수에 N은 정수 걸려 있어. 즉 유일하게 루트 2가 하나 내 눈에 밟히는데 딴 데는 다 루트가 없거든. 따라서 얘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복소수 상등은 아니지만 유리수 조건, 유리수랜다. 그 루트 2가 유일하게 한 놈만 있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 얘가 3, 마이너스 3. 얘가 K,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됐냐? 선생님, 이거 넘기면 어떡해요? 넘겨도 돼. 어쨌든 이게 뭐 복소수도 마찬가지잖아. 넘겨서 0 만들어도 돼. 그러면 얘가 0, 얘가 0 하면 될 테니까. 지금은. 됐지?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지. 즉, 아마 얘랑 이거로 먼저 출발하겠네. 바로 넘기자.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0. 그럼 이제 n 값은 정수기 때문에 일단은 다 가능하지. 마이너스 1 또는 3. 그런데 n과 k가 같다라는 등식에 k가 자연수가 걸려 있어서 이건 안 되겠네. 이렇게겠네. 됐지? 됐지? 자, 다음 방정식에 네 실근이 4개 나오나 봐. 4개 나오게 생기긴 했네. 자, 절대값은 빠르게 뺏길 수 있는 모양이지. 뿔마 3이 될 테니까 바로 2개 따로따로 써줍시다. 플러스 3인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네 실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네 실근이래잖아.
당연히 여기에서의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에서의 두 근은 이거기 때문에 둘이 곱한 걸 말하는 거겠네. 됐냐?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뭐 하나가 막 중근이 말했지. 중근이어도 저런 식으로 실근의 곱 그러면 예를 들어 3으로 중근이면 실근의 곱 그랬으면 3 곱하기 3으로 9야. 맞지? 의심 없어. 이거 딱 곱하는 건 맞아. 중근이든 뭐든 실근이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근계수 관계로 얘랑 곱하게 되면 16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합차 공식을 마이너스 K랑 3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은 16이라 K제곱이 25가 나오고 K 값이 2개가 나오네. 뿔마 5. 문제에 별다른 조건이 있나? 없어. 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왜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아까처럼 그래 중근까지는 3이 중근이면 2개 곱하는 게 맞아. 그런데 허근의 곱 이런 거 다 포함이라 그랬어. 맞지? 따라서 남은 조사 방법은 실근 허근 조사밖에 없겠네. K가 5인 경우 여긴 실근 맞아. K5 여기 들어가 봐. 5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판별식 딱 써봐. 실근 맞아. 문제 없네. K가 마이너스 5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K가 마이너스 5면 여기가 뒷자리가 플러스 2가 돼요. 그 판별식 딱 써보면 허근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5 들어가면 플러스 8이고 판별식 쓰면 허근이네. 됐냐? 얘가 아니네.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됐지? 그치? 바로 보이죠? A, B, C. 근데 여기 C, B, A가 바로바로 보이네. 따라서 계수가 서로 계수가 역순이기 때문에 그는 역수 관계일 거야. 대신에 저기 켤레근도 쓸 수 있는 자 확인을 해봅시다. 한 근을 주었어. 실수라고 걸려있네. 따라서 색깔을 좀 입혀볼까? 색깔을 좀 입혀볼까? 이거 파란 걸로 합시다. 파란 걸로 합시다. 자, 노란 거에 한 근이 이렇게 잡혔고 켤레근 조건 갖추고 있으니까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그 상태로 밑에 파란색 밑줄 친 근은 역수관계가 확실하니까 파란색의 두 근은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루트 2 i분의 3. 됐냐? 그럼 우린 저거를 실수화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됐냐? 실수화해서 알파 베타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지. 유리화하는 계산은 실수화하는 계산은 굳이 안 해줘도 되지. 뭐 결과는 써줘야 되냐? 얘가 아마 실수하면 1 플러스 루트 2i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지? 338번 많이 있는 유형은 아니지만 기습적으로 저런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 잘못 본 시리즈인데 자네들이 마플 교과서나 아니면 앞에까지 여태까지 했던 잘못 본 시리즈들이랑은 약간 또 차별화되는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 본 거는 1차항 잘못 보거나 상수항 잘못 보거나 아니면 다 잘 봤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보거나만 풀어봤을 거야. 2차항 계수를 잘못 본 건 처음 보지. 그러나 내가 그 잘못 본 시리즈 푸는 법칙, 그 원리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당연히 풀어낼 수는 있어. 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거. 여기 상수항을 잘못 본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상수항을 잘못 본 경우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3i이기 때문에 개수의 실수 조건은 걸려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이거일 거고 상수항을 잘못 봤으면 쓸 수 있는 건 a와 b밖에 없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두 근의 합 공식으론 마이너스 a분의 b고 진짜 더하면 2네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 자, 얘는 안전하게 써도 되는 힌트가 맞아. 잘못 본 거 없지 여기에는. 됐냐? 됐지? 자, 그럼 봐봐라. 2차항 계수를 잘못 봐서 근을 얻었대. 2차항 계수를 잘못 보고 근을 얻었대. 한 근이 2 플러스 i래. 어쨌든 켤레 근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2차항을 잘못 봤기 때문에 두 근의 합에도 두 근의 곱에도 2차항 계수는 무조건 들어가지. 따라서 세팅을 좀 해줍시다. 그러니까 물론 세팅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잘못 본, 지금은 이 창 잘못 본 식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데리고 가야 돼. 맞지? 잘못 본 2차 항의 개수를 좀 문자로 놔줍시다. 대문자 A로 해볼게. 즉 지금 저 인간이 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보고 풀어서 위에 두 근을 구한 거지. 따라서 이거 기준으로 두 근의 합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잘못 본 거분의 B 둘이 더하면 4. 그 다음 다시 두 근의 곱은 잘못 본 거분의 C 해가지고 곱하면 몇이냐? 5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됐지?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법칙. 잘못 본 걸 없애야 돼. 잘못 본 걸 사용하면 안 돼. 잘못 본 게 두 개 들어가 있지만 대신에 우리가 식을 두 개를 얻었잖아. 이 두 식을 잘 이용해서 저 대문자 A를 안 쓰게 해야지. 따라서 지금 A를 소거시켜야 될 거야. 뭐 소거하는 방식이야 뭐 다양한데 어떻게 죽일까? 뭐 맘대로 죽입시오. 난 이렇게 할래. A로 정리하면 A는 5분의 C. 그러고 이제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됐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B 이런 계산은 당연히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본인이 계산하시고 이래놓고 나눠버려도 되고 C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해도 A가 사라지지. 지금 쓴 김에 이걸로 할까? 하여간 포인트는 뭐야? 잘못 본 거를 내가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소거시켜야지. 이래야 제대로 된 걸로만 식 두 개 얻었지. 됐냐? 대신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A로 계속 정리를 했을 건데 지금은 봐봐. 지금은 B로 해야 돼. 양쪽에 다 들어있는 문자가 B밖에 없거든. 따라서 지금은 이제 얘도 어쩔 수 없이 A를 죽이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고 요 식도 당연하게 C를 죽이는 방법으로 일단 지그재그 한번 해줍시다. 4C는 마이너스 5B니까 C가 마이너스 4분의 5B C가 마이너스 4분의 5B 이렇게 아는 걸로만 식을 마련해야지. 됐냐? 아는 걸로만. 그러니까 아는 거라기보단 제대로 본 거로만. 됐냐? 그러면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잘 갈아엎읍시다. 여기에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B 집어넣으시고 B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 C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 B 집어넣어서 이렇게 완성해주면 드디어 제대로 된 2차식 완성. 따라서 B 날리면서 동시에 양변에 마이너스 4까지 딱 곱해서 정리 한번 해줄까? 그러면은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하면은 제대로 된 거 찾았다. 됐지? 인수분해는 안 되냐? 안 되지? 안 되는데 이거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근계수 써서 곱셈 공식 쓰면 되겠지. 됐냐? 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가질 때 다음 어떤 관계식 하나 주어진 상태네. 뭐 해주면 될까?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허근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얘가 실은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일 거야. 맞지? 근데 지금은 밑에 주어진 힌트 보면 이렇게 켤레복소수 표현이 딱히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켤레복소수 표현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냥 알파 베타로 하면 되겠다. 됐냐? 그러면 뭐 해줄까?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쓸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P. 두 근의 곱은 Q야. 그런데 여기에서 준 힌트를 가만히 보면 이게 얘네가 딱 곱셈 공식 쓰는 건 아니거든. 뭐 하란 소리게? 차수 죽이기? 이런 거? 그것도 뭐 시도해볼 법하지. 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나 한번 어떻게든 해보죠 하고. 또 뭐 나쁘지 않은데? 시도해볼 법하지. 그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러고 저기다 근데 여전히 P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얘네 가지고 뭔가 뭐 이런 모양 만들어가지고 곱셈 공식 쓰고 이러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없는 형태란 얘기야. 그럼 못 쓰면 돼. 다시 복소수로 돌아가자. 어쨌든 우리가 복소수 문제로 바꿔봐. 님들 만약에 이런 복소수 앞에 복소수 단원에서 이런 문제 있었다 쳐봐. 그럼 뭐 해? 젯을 A 플러스 BI로 잡아서 집어넣어서 실수부 허수부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문제만 취해서 풀 게 아니라 계속 기존 기술들이 소환이 지금은 그때인가 이러면서 소환이 돼야지. 지금 근계수 써가지고 곱셈 공식 쓸 수 없는 모양이잖아 쟤는. 그지?
그럼 그냥 잡아야지. 복소수처럼 해야지. 근데 대신 당연히 베타를 C 플러스 DI 그게 아니라 편례복소수 관계는 맞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됐나? 그럼 넣읍시다. 2알파, 2A 플러스 2BI 플러스 요거 제곱은 바로 해도 되죠.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에 마이너스 2ABI 됐냐? 요래 놓고 이게 는 1이다 그랬으니 실수 부분, 허수 부분만 잘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자, A제곱 먼저 쓰자.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제곱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2B 마이너스 2ABI가 1이다. 실은 허수 부분 0을 먼저 하란 얘기겠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됐지? 따라서 얘가 0이다 먼저 합시다. 그러면 이제 2B를 묶어주면 1-A가 될 거고 B가 0이거나 A는 1이네. 자, 조건 뭐 없냐? 허근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되잖아. 그치? B가 0이면 허근이라 그랬는데 구라가 돼버려. 그치? A가 1이네. A가 1이면 요거가 이제 얘가 이제 실수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B값 나오겠네. 됐지? 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잘 하시고 우리 그냥 지금 이렇게 딱 떼놓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잖아. 그치? 일단 2차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 잡혀 있으니까 두근의 합과 지금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쓰는 모양이 맞아 보이죠? 그 다음 했던 거는 이거랑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2차 함계수가 2인 새로운 2차식 찾아라니까 요걸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다시 써주면 되겠네. 저걸로 두근의 합 그러면 1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 해가지고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자, 한 번에 가볼까? 밑에는 통분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요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윗짝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위로 올라갈 거라 요거 생길 거고 그 다음 제곱 더하기 제곱 생기겠네. 따라서 그냥 곱셈 공식 쫙쫙 쓰는 거지. 됐냐? 계산을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아마 요게 10 됐지.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이제 진짜로 얘네 둘을 곱해야 되는 거지. 계산은 내가 안 할게. 직접 곱해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 그럼 작성만 잘 해주자. 두근의 합이 10이고 두근의 곱이 2분의 1이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으로 먼저 작성해 주고 그 다음 최고차 함계수는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야. 그치?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근데 2라 그랬으니까 2 해주시고 정리야. 됐지? 됐지? 최고차 함계수 좀 제발 신경 써. 마플 교과서에서 맨날 문제들이 다 최고차 함계수가 1로만 주어져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됐지? 341번 아마 마지막 문제. 아까 전에 그 박스 치던 문제를 내가 정석 방법이랑 다 알려줬지? 그치?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네모로 하자라는 문제를 내가 박스로 빨리 하는 방법과 정석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줬을 거야. 두 가지를 알려준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물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식으로 때려봐. 그러니까 이럴 땐 오히려 만약에 딱 뭐라고 해야 될까? 굿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식으로 세워버려도 돼. 봐봐 얘는 그러니까 만약 그냥 여기서 했으면 그냥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문제 그대로야. 근데 뒤에 여기에 더하기 4가 또 별개로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조심해야지. 맞아? 따라서 차라리 만약에 좀 거시기 할 것 같으면 지금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요 fx 기준으로. 그런데 최고차 함계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자. 하여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2차식을 세워주시고 최고차 함계수 처리해서 0 이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가 fx로 세팅한 셈이 되는 거야. 됐지? 됐지? 지금 최고차 함계수 날리면 안 돼. 최고차 함계수 유지해 줘야 돼. 그러면
f2x-1을 식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a 해놓고 요 안에 이제 2x-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2x-1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바깥에 더하기 4 붙이고 는빵을 했기 때문에 이거라고 지금. 저 a 만약에 처음부터 날리고 계산했으면 계산 틀려. 맞지? 그치? 지금 그대로 그냥 시킨 대로 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 계산 틀리지 않게 요거를 잘 전개해서 두근의 곱이 1이다를 이용하면 A가 나오겠지. 요런 방향성으로 가시던가, 뭐, 쓴 김에 정리 좀 해볼까? 자, 여기 빨리 정리합시다. 4x제곱. 여기 마이너스 4x 나오고,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8x. 실은 이런 2차식 정도면 전개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니어야 될 텐데. 플러스 8. 플러스 4는 0 나오겠네. 따라서 A도 다 분배해서 넣어주면 마이너스 8AX 플러스 8A에 따로 붙어있는 4까지 딱 해서 이거의 두근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계수 관계로 이거 분해 이거가 1이다 라고 해줘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 되냐? 4A 넘기고 딱 해주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겠네. 됐냐? 됐지? 차라리 이렇게 풀던가 그냥 차라리 저거 네모 박스로 그냥 한 번에 했다간 좀 틀릴 수 있겠구나. 그럼 차라리 이렇게 정석대로 푸시고. 됐냐? 그 다음 네모를 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어. 즉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더하기 4 붙기 전으로 잠깐 생각해야지. 일단 저 더하기 4는 좀 이따 처리하기로 하고 이놈의 두근 찾는 걸로 먼저 찾아보자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대신 이제 잘 숙련이 되어 있어야지. 이러면 이놈의 두근은 어떻게 나와? 얘가 알파 또는 베타로 잡는 거지, 그치? 그 네모로 바꾸는 기술이. 그럼 따라서 이거의 두근은 지금 x는 굳이 쓰지 맙시다. 이거의 두근은 지금 알파 플러스 1의 2, 베타 플러스 1의 2가 나올 거고, 맞아? 그럼 이걸로 두근의 합과 곱까지 다 찾을 수 있지. 두근의 합. 자, 두근의 곱도 빠르게 구해봅시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아이고, 그건 상관없지 뭐.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2네요. 됐냐? 최고 참계수는 모르니까 A. 이 A가 아까 A랑은 약간 다를 거야. 하여간. 이렇게 써주면 이게 얘를 쓴 거지. 맞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근데 더하기 4가 돼 있네 하고 이렇게 가주셔도 되지. 됐어? 요 A는 아까 A랑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다르게 잡았으니까. 요렇게 되겠구나.